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입니다.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중독예방센터 이경주 박사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독예방센터 대표 이경주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마약이나 도박, 술이나 담배 같이 물질과 행위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고요. 또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독의 시작 신호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이 왜 위험한 걸 알면서도 마약을 시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현장에서 이제 만나보면 처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시작한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굉장히 사소하고 좀 일상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마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마약의 경우에 이제 어른들은 뭔가 이 아이들이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약에 노출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이어트 약인데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처방받아서 먹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를 그냥 단순히 또 그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를 네. 또 이제 인터넷에서 사고 팔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약에 문제가 되는 네, 친구들도 네.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춤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회 준비라든지 어. 아니면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 예.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진통제를 되게 세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프니까 약을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이 없으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카페인을 또 요즘 친구들이 많이 먹고 좀 많이 먹는 친구들을 막 박스채 사놓고 먹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카페인을 먹으면 사실 카페인도 마약은 아니지만 중독성이 있는 물질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인에 중독이 돼서 또 이제 점점 의존하게 되고 네. 또 내성이 생기면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불면이 심해지게 되고 또 불면이 심해지면 예민하고 또 그렇죠. 짜증나고 막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되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어떤 안정제를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네. 좀 그냥 일상에서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버티려고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박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일 좋은 처방 방법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운동하는 아이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합을 나가면 굉장히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통제 같은 걸 의존한다 그러는데 사실 도파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운동선수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꼭 안아주라고 그래요. 네. 네. 그게 최고로 좋은 그런 네. 진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 한국의 문화가 네. 그게 아쉬워요. 네. 예. 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는 그것이 네. 사실 결국은 이 마약 중독의 문제가 도파민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네. 음악하는 친구들도 네, 대회 네. 나가고 무대 서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엄마들이 그 안정제 같은 거 네. 약을 먹이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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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아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마약류에 노출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일상적이고 이제 다양하다는데 좀 놀라움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도박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사실 마약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도박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다고 생각하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니까 네, 이게 네. 또 파악이 어려운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도박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게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실제로 네. 도박 사이트에 그냥 게임 이렇게 써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게임인 줄 알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가입하면 그
가입 이벤트처럼 네, 쿠폰을 주는 네, 것처럼 이제 꽁머니라고 해서 뭐 한 2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유인하는 그쵸, 방법이죠. 그쵸. 그냥 가입만 네. 해도 코인을 주네. 그러니까 2만 원을 주네. 그러니까요.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어차피 2만 원을 잃을 때까지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네, 네.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아. 2만 원을 잃는 동안에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아, 너무 네, 자극적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돈을 다 잃고 근데 재미가 붙었잖아요. 중독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럼 또 다른 사이트에 또 가입을 해요. 또 거기서 또 꽁머니를 받아. 이제 근데 그러면서 계속 여기저기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자기 정보를 가입할 때 또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입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뭐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이번에 또 새로 이벤트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유인을 해서 또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도박을 했다.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이미 이 아이는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 중독이 되는 과정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네. 아이들과 또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텐데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 얘기가 워낙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저부터도 네. 안 하는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기사 같은 거 잘 보다 보면 아이들도 막 이제 부모님이 뭐 돈 걱정하고 하시니까 네. 자기들도 이제 막 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성공했다. 네. 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이 주식을 했는데 뭐 대박 났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사실 뭐 도박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이나 주식을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시작을 또 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은 이 어떻게 하는지 방식이 중요하지. 그냥 나는 주식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뭐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계속 주식을 쳐다보면서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고 네, 네. 주식 때문에 빚져서 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 주식이 도박이나 뭐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패턴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냥 나는 투자를 하는 건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도박성 행동으로 위험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예, 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도 좀 최근에 이제 이게 주식이 뭐 상한가를 이제 뭐 넘나들고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저는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땀 흘리지 않는 노력의 이외의 것은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관이 확고하다 보니까 네. 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또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낳으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또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중독 문제가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 전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보시기에 중독 문제가 자해나 자살 같은 더 위험한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어른들도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좀 막 코너에 몰리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네, 네. 기사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의 네, 경우도. 근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뭐 생겼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돌파구가 없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 네. 입장에서 나 같은 문제아를 키워봤자 우리 부모님이 더 속썩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뭐 이제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을 네.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중독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장 좀 많이 호소하고 있나요? 사실 호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제 하는 문제인데 네. 어떤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한 행동이라는 거는 알죠, 아이들도.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못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일단 엄청 크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자기 비난을 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차라리 내가 없으면 뭐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또 중독은 어떤 의지로만 이거를 내가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중독이 되면 술, 담배도 끊기 어렵고, 네. 도박도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나약해서 이런 것조차 끊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것들이, 비난이, 어른들도 비난하지만 오히려 본인에 대한 비난이 또 엄청 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까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 이제 볼고그라드 인근에 있는 슈라비키 마약 중독자 수용소를 다녀온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는 이게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 그 마약 중독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다. 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특히 마약 문제 같은 경우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실제로 마약 중독은 왜 그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것인가요? 이제 마약은 당연히 어떤 게 물질이 뇌에 들어와서 뇌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제 도파민 시스템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이제 분비가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시험을 잘 봤을 때, 네. 뭐 장학금을 탔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도파민이 조금씩 이제 분비가 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약을 하면은 이 도파민이 평생 동안 나눠 써야 되는 게 한꺼번에 확 쏟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남아 있는 도파민이 엄청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네. 이제 고갈이 네. 되어 있는 고갈이 상태니까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도 뭐 행복감을 못 느끼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이제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즐거운 걸 봐도 나는 별로 감흥이 안 생기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되게 우울하고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네. 그런데 이 마약을 평생 끊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평생 도파민이 분비가 이렇게 안 되고 불행하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또 이제 두렵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끊기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주변 분들이 볼 때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나쁜 행동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이게 또 뭐 범죄시한다거나,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사실은 그 낙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끊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의 경험을 얘기할 때 보면 제일 큰 이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게 뭐냐면, 그래 나 너 이해해. 네. 이 말이 가장 뭐 이렇게 위로가 됐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혼을 내거나 끊게 하는 방식보다 뭐 회복을 도와주는 이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중독 문제를 겪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결국은 사람으로 회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관계, 그죠? 관계로. 네. 왜냐면은 뭐 기계로는 어쨌든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근데 이제 가정 안에서의 사람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원래 상처를 좀 많이 주고 그렇죠. 받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가족이랑 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이제 비난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 네. 사실은 의도 자체는 이 아이를 바르게 그럼요.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네. 이게 비난하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안에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독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거는 건강한 어른들과 뭐 30분이든 뭐 20분이든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이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관계를 맺는 거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자기들끼리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많고, 근데 건강한 어른이랑 계속 오랫동안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려면 부모님하고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도와주는 게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사회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좀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네. 어른들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네. 가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 부정적인 요소의 대화, 제가 소통 전문가다 보니까 네. 가정에서는 거의 비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또 방어하잖아요. 맞아요. 방어하고 또 회피하고 네. 이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가정 안에서는 힘들다. 네. 이럴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기관을 이용한다든가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네.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학교도 그렇고 예방교육 방향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분명히 이제 도움을 좀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은데 네. 요즘에 뭐 네네.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뭐 이제 본인 업무도 있는데 뭐 이 네. 아이만을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거나 그렇죠. 이럴 수 없고 또 이 중독이라는 게 전염성이 되게 좀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경우도 어떤 아이가 혼자 아 나 오늘 마약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 누가 그걸 했더니 뭐 어떻다더라. 네네. 뭐 그 진통제가 굉장히 세니까 한 번 먹어도 효과가 좋다더라.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내 자녀가 친구가 되기 원치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점점 이제 고립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시스템이 네. 현재는 저는 좀 학교에서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뭐 그냥 정말 이제 가볍게는 뭐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단합심, 뭐 눈에 네. 보이지 않지만 대놓고 너희들 뭐 중독하지만 이게 아니지만 네네. 간접적으로라도 뭐 체육 활동, 뭐 협동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런데 최근에만 해도 뭐 수학여행을 가네 마네 뭐 운동회 네. 같은 거 하면 또 시끄럽네. 막 사실 이게 지역사회 전체에서 좀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학교에서 뭔가 교육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네. 사실은 이제 이 중독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단시간에 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정서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어차피 마약 중독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깊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네. 제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 반 이상 치료가 돼 있는다. 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그 깊이 있게 케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그것이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저기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는 하고 싶은데 건강한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좋은 말씀이고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위해서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청소년인데 술 담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약이나 도박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하시고 이 아이가 엄청 문제인 것처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도 본인을 스스로 이제 낙인화하면서 굉장히 자기 비난과 수치감 속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네. 건데 이 아이가 정말 미래에 변화돼서 오히려 이 자기같이 힘들었던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희망을 반드시 붙잡고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네, 조금 네. 더 오랜 시간 견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얘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답답하시지만 네,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 자녀분들이 희망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박사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지금의 고난이 아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 후일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본의 이제 정신과 의사 그 나스카리 아쿠코가 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는 책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받은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라피키 거기 마약 중독자 수용소에 가보면 거기에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다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남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부모님 또한 자꾸 내 탓이라고 죄책감을 갖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희망을 좀 갖는 거, 확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 마약 이제 중독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계에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중독 예방 교육이라는 거가 네.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려면 예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말로만 예방 교육이라고 하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네.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살아있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좀 네. 양성을 하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사실 수치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뭐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부모님들이 좀 살아나는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나는 우리 이 박사님의 그런 어떤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이런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 뜻이 반드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에 네. 대면 교육을 못 하니까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5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네. 아직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사실 마약 중독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노출을 다들 끓이고 또 특히 부모님들도 그걸 밖으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야지 이게 치료가 가능한데 그런 가려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모 교육까지도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야 되실 텐데 좀 굉장히 외로우신 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힘을 좀 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우리 교육과 우리 그러니까 교육계와 가정과 어떤 좀 이런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협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자극적인 거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중독되지 않는 건강한 경험들을 해보고 네, 거기서 성취를 얻어보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방법을 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몸으로써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네. 데서 그냥 뭐 하지 말라, 뭐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좀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 박사님 생각은 체험학습 같은 활동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학교 자체에서 어려우면은 어쨌든 방법 꼭 학교 안에서가 네. 아니더라도 그럼요. 외부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건강한 경험들. 그러니까 게임 중독만 하더라도 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왜 그 게임을 하느냐? 할 게 없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생각이었고 말씀이었는데 외로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그런 어떤 버티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단순히 혼내고 통제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귀한 얘기를 들려주신 한국중독예방센터 이경주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혼자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공감다락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